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저현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. 우선 제가 난이도에서 별 5개 중에 2개를 줬지만요. 이건 그냥 쉬웠다라의 의미가 아니고요. 아무래도 시험지 자체 내에서의 난이도는 다른 아무래도 유전 부분이 워낙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. 이제 타 학교들이나 어려운 난이도 정도에서는 별 2개 정도를 준 거고요. 학생들이 준비하거나 하는 체감상 난이도는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총평을 보시면 제가 왜 별 2개를 줬냐면요. 우선은 문항수는 많습니다. 근데 염색체부터 사람의 유전까지 즉 유전병 부분이 출제되지 않았다가 첫 번째고요. 객관식 23문항, 논술형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복잡한 유전 문제보다는 기본 개념에 충실히 이해를 하고 풀이를 하는지 보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별을 2개를 준 거고요. 중급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미지수나 경우의 수가 많은 확률 문제들은 적었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93점이 1등급 컷으로 보여지는 시험이었어요. 특이사항은 논술형 1번과 3번이 최근 잘 나오지 않는 이제 맨델의 법칙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걸로 보여져요. 이 맨델의 법칙이 이제 개정되면서 좀 빠졌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설명은 드립니다만 많은 문항을 풀이하거나 하긴 좀 어렵거든요. 이 문항이 이제 논술형에서 2문제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깎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21번에 다인자 연관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.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타 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. 특히 다인자 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문제밖에 없어요. 물론 수업 시간에 다인자 유전 새롭게 풀 수 있는 스킬, 연관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긴 합니다만 이게 타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고3 수능 학평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따로 모아서 개념 강의도 올려주고 그 문제 푸는 스킬 강의도 올려주고 문제풀이 강의도 올려주긴 하지만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계도나 또는 감수분열까지 해서도 어려운 형태가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21번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. 대신에 특이사항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가계도가 다른 형질과 연관이 많은 문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유전병이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이제 고양시 파주시의 트렌드가 뭐냐면 핵형 분석이라고 해서 사람의 염색체 사진 요걸 보여줄 때 거기에 유전병 문제가 들어가요. 그래서 저연고 같은 경우도 유전병이 시험 범위가 아닌데 3번의 핵형 분석 문제에서 유전병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형태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.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표 문항 분석은 지금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올해 시험 본 친구보다는 이제 2025학년도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실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작년, 올해죠. 그 친구들한테는 작년이고요. 시험지를 준비해서 좀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총 26문항 중에서 염색체부터 감수분열까지가 15문항 출제가 됐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수분열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도 물론 있지만 종상성 성별 찾기라는 유형, 그 다음에 염색분체와 DNA 상대량이라는 유형, 핵상과 유전자라는 유형, 이렇게 크게 3가지의 킬러 유형이 있고요. 그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. 이제 이게 또 되어야지만 2학기 기말 때 이제 유전병이라는 부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들 연습을 시키거든요. 거기서 15문항이나 출제가 돼서 생각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5번에 종상성 성별 찾기 같은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기본 내용 묻는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난이도를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. 11번의 핵상과 유전자, 그 다음 12, 13, 14번의 염색분체와 DNA량도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13번 정도가 조금 핵상과 유전자와 막대 그래프가 연계돼서 좀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워낙 연습을 많이 했어요.
연습을 많이 해도 유전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난이도가 많이 높거나 새로운 문제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대표 문항 분석을 할 수 있고요.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멘델의 유전 문제가 2문제, 그것도 논술형 1번과 3번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2025학년도 저연고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멘델의 유전 문제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구나, 그래서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달라고 해서 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내신 대비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람의 유전은 9문제가 나왔고요. 가계도 문제가 5문항이 나왔는데 논술형 2번까지 뭐 복잡한 연관이나 경우의 수를 막 따지기보다는 정확한 개념, 그리고 유전 형질이 하나 정도 있을 때 확률 계산,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요. 17번 문제의 복대립 한 문제, 그리고 특이한 건 21번, 22번 두 문항이나 다인자 연관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서 다인자 연관을 좀 중요하게 보셨구나 라는 것들이 포인트인 시험이었습니다.